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나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한 인텔은 5% 홀로 급등했는데요. 인텔 소식부터 터치해보죠.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인텔 CEO, 인텔이 서울에 데이터 센터 개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진행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과거가 참 훌륭했었던 기업이죠. 근데 미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이긴 한데 현재 상황만 놓고 거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기업 인텔입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인텔이 뭔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인텔이 서울의 데이터 센터 개발 연구소를 이제 세운다는 소식과 함께 5월달에 디램 반도체 거래가가 이제 전달 대비해서 3.45%나 하락했다. 근데 낙폭이 좀 둔화됐다는 소식까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 얘기부터 해보면 이제 국내 랩을 이제 설립하는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최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 속도를 더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방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24일날 대만에서 인텔 비전 2023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 일단 사실 저도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인텔이 서울의 R&D 센터 인증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를 세운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연구소는 올해 가동 예정이긴 한데 정확한 규모는 아직까지 미정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각종 이제 대용량 정보를 모아두는 곳인데요. 많게는 수만 개의 서버를 이제 내부에 설치하고 최근에는 보면 잘 아시겠지만 AI나 클라우드 시장 규모 증가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수가 세계적으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 와중에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는 CPU와 D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설치를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이제 빠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시는 팩 겔싱어 CEO가 방한을 했는데 최근에 사실 인텔과 호환성을 보는 DDR5 D램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협력에 대한 방안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협업 관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5월달 D램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 3.45% 하락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잘 아시는 대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D램 가격이 떨어졌다 하면 우리나라 가격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D램 가격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주가가 오늘도 떨어지겠나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무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반도체 주가는 6개월 선행합니다. 6개월 후에 어떤 상황을 미리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상관없다. D램 가격 떨어지는 것도 무시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D램 가격 떨어지는 거 무시하고 올라간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제 메모리 현물 시장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D램 거래량은 또 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D램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한번 꼽아보고 싶은데 장시영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어제 이제 그 인텔이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인텔 CFO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업부가 턴더 코너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고 이제는 고비를 넘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데이터 사업부가 그런 식으로 턴더 코너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D램 쪽에 대한 어떤 업황도 앞이 좀 이제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어떤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씩 더 좋아질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DDR, 그러니까 D램 관련된 종목들 중에 DDR5가 이제 시기가 이제 조만간 더 크게 열리겠죠. 그래서 아비코전자를 좀 갖고 와봤는데 DDR5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DDR, 그러니까 D램에 들어가는 저항기와 인덕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DDR5 모듈에서는 이 메탈 파워 인덕터가 신규로 탑재가 되는데 모듈당 서버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이죠. 서버용 같은 경우에 모듈당 한 4개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판가 수익성이 일반적인 어떤 다른 기존의 어떤 수익성을 좀 창출을 했던 저항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DDR4 대비 모듈당 판가는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고 DDR4 전환 국면에서 반도체량 매출이 37억에서
200억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DDR5 이 시기에서는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하고 내후년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DDR4 전환 당시에 저항기가 대표 수혜품이었는데 사이즈가 이제 좀 적어지면서 평균 단가가 200% 이상 증가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실적도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탑재량 역시 30% 증가했었는데 DDR5 전환 국면에서는 뭐 저항기 쪽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양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져서 뭐 저항기라든지 뭐 이 메탈 파워 인덕터 이 두 가지 이 부품 사업 쪽에서 굉장히 큰 실적을 낼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주가가 조금 반응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가가 오르면서 좀 반응을 했는데 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조정을 받았고 다만 인텔은 실적은 좋았지만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는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상황에서 좀 쉬어간다고 해서 안 보시지 마시고 담아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DDR5의 핵심 메탈 파워 인덕터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비코전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내용 확인해 보죠. 삼성 SDS가 AI 기업 엠로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합니다. 3월부터 엠로를 인수한다는 소식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기업이 뭐 로봇이나 AI 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지금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삼성 SDS가 엠노를 이제 그 보통 주는 374만 주, 그다음 CB랑 BW도 모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800억 대는 엄청난 이제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엠노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 기업인데 그 많은 데이터를 이제 AI로 이제 그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갖다가 판별을 한 다음에 이거를 기존에 했던 사업이랑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삼성 SDS의 보관으로 보입니다. 삼성 SDS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삼성전자의 사내 부사였다가 이거를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SI 기업으로 이제 그 별도로 세웁니다. 그 워낙 삼성그룹이 크다 보니까 삼성그룹만 갖고도 이제 크게 이제 먹거리나 매출이 가능했는데 삼성그룹답게 단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에 이제 세 군데의 3강의 SI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사업인데 여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실 SDS를 갖다가 분사시킨 이유가 그 차기 이제 그 이건희 회장 이후에 이제 상속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지분을 갖다가 나눠줍니다. 이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 이후에 이건희 회장 있을 때도 SDS가 처음 설립을 했을 때 이재용 지금 회장 당시는 이제 그 부회장이었는데 9.2%, 이부진 사장이 3.9%, 이서연 이사장이 3.9%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서진 그 이사장은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부진 그 사장 역시 지분 1.95%를 줄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결국 상속세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분을 팔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만 아직 지분을 안 팔았고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시장에서는 SDS의 결국 이재용 회장 역시 해당 지분을 갖다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 SDS 입장에서나 삼성그룹 입장에서나 500 이슈를 갖다가 좀 희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500 이슈를 희석시킨다는 건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결국 SDS 주가랑 SDS 기업 가치를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엠노를 갖다 인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엠노를 갖다 무턱대고 인수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엠노에 갖고 있던 원래 AI 기업, AI 그 비즈니스랑 삼성 SDS가 이제 아까 말씀 SI 기업인데 삼성 SDS가 소프트웨어 직원이 무려 10,0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대인 소프트웨어 기업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최대는 아닙니다. 최대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만 명 정도 재직하고 있고요. SDS가 10,000명이나 되는 소프트웨어 직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래서 SDS가 계속 기존에 했던 SI뿐만 아니라 물류로도 이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로 이제 전체로 일반적인 로지스틱스 말고 로지스틱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어떻게 경로를 짜는 걸 최적화된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SDS가 물류로 변신했는데 이번에 또 다르게 엠노를 인수했습니다. 엠노를 인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500 이슈를 갖다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근본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이나 SDS 입장에서는 500 이슈를 희석시키려면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게 낫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번에 엠노를 인수한 것이 향후 궁극적으로 이제 SDS의 주가나 매출을 올리려고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SDS의 미래 가치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동시에 발표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SDS의 그 임원들을 엠노에 파견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직접 경영하겠다는
포석이고 결국 STS의 이번 인수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TS의 엠로 최대 주주 등급 공시 내용 확인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수급적인 이슈도 한번 다뤄볼까요? 다음 달 23일입니다. MSCI 리밸런싱 결과를 발표하는데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MSCI가 크게 4개 시장으로 나눠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선진국 시장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가 그 신흥국 시장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계는 프론티어 시장, 그리고 가장 밑에는 단일 시장입니다. 뭐 3번, 4번은 별로 관심 없고요. 자, 신흥국 시장에 지금 누구 있느냐? 용 4마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대만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는 약 2,400조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2,400조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약 12%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선진국 시장으로 갔다. 선진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4,600조가 돼가지고 신흥국 시장 규모보다 약 2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 12% 대한민국 포션을 선진국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1%나 2%만 줍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시장에 MSCI 선진국 시장에 편입이 되면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살 거다 그러는데 그거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선진국 시장으로 가는 것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 규모 우리 세계 10입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 시장에 전부 몇 개 있냐? 23개 국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르투갈이나 이스라엘도 선진국 시장에 편입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경제 규모가 절반밖에 안 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무조건 선진국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시장조차도 다 포기해버리고 MSCI가 바란 대로 24시간 외환시장 다 열어라. 그들이 원하는 걸 전부 해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물론 선진국 시장 언젠가는 가겠죠. 우리 한국 시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겠지만은 너무 서둘러서 지금 가장 핵심 뭡니까? 주식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선진국 시장에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은 그 당국자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SCI 선진국도 편입 시 우리나라가 오히려 조금 수급적으로 조금 영향이 주가적인 긍정적인 영향이 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기사 내용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현대차가 중국산 버스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전략을 수정합니다. 일단 버스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전기, 수소 같은 버스 생산에 집중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버스 생산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나섰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버스 생산을 줄이는 대신에 전기나 수소차 등 초저상 버스 생산에 집중한다는 그런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올해 9월 달에 전북 전주 공장이죠. 그쪽에 생산 라인을 개편을 들어가면서 인력도 이제 대폭 확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아마 낮은 가격을 내세워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거의 40%까지 잠시간 중국산 버스 공세에 좀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해왔었던 CNG 압축 천연가스죠. CNG 초정상 버스 같은 경우는 단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이슈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체크해 보시고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 밤사이 또 현대기아차 관련 소식이 많이 들려왔어요. 현대차 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쓴 차가 이제 4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또 미국에서 무슨 에어백 관련해서 리콜 사태가 났는데 그중에 기아차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400만 대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글쎄요, 오늘 완성차 업계 주가 추이에 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장시호 차장님, 오늘 좀 그 에어백 관련해서 리콜 사태 영향도 좀 있을까요? 하방 변동성 염두에 둬야 될까요? 현대기아차 리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악재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악재일 수 있는데 앞선 이제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먼저 짚어드리면 네. 버스 관련된 얘기는 현대기아차에서는 이미 PVB 그러니까 특수목적 차량 관련된 어떤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좀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앞으로도 그쪽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많이 투자라든지 이런 비용을 또 많이 들여가지고 늘릴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상업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산이라든지 또 적극적인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어갈 텐데
궁극적인 부분은 전기차로 만들어내고 전기차 이후에 자율주행까지도 포섭을 하고 노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관련해서는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어떤 뭐 본주도 괜찮지만 부속해서 뭐 부품주 관련해서는 모트렉스를 좀 보고 있는데 요즘 저희가 차 시동을 키면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는 카센터라든지 뭐 블루엔진을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켜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라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모트렉스가 이 ABNT 그러니까 통신 기능이 탑재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현대기아차에 지속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머징 시장 차량 이머징 시장에 좀 판매되는 차량 쪽에 공급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ABNT 제품을 PV 그러니까 특수 목적 차량의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현대기아차가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도 현대기아차에서 생산되는 PV 같은 경우에는 이 모트렉스가 좀 납품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뭔가 뉴스가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어떤 판매량이 증가한다든지 뭐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좀 늘어난다지 하면 모트렉스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완속 충전기를 제조합니다. 그래서 액탑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7kW, 11kW 완속 홈 충전기라든지 뭐 스마트 충전기, 급속 충전기 제품도 좀 만들고 있어서 추후에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전기차 충전 이 시장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주목해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관련 종목도 또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는 모트렉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큰 산을 잘 넘어준 5월 시장. 6월에는 더 큰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6월 시장 전망에는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또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대기 자금은 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남인호 소장님은 하반기 증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5월 31일 기준에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570포인트에 있을 거 상상하셨습니까? 아마 연초에 증권사들 리포트 보면 대부분 2,200이나 2,100포인트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경제 지표가 반드시 주가 지수에 좌우되지는 않겠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 지표는 주가가 움직이는 변동 요인의 중요한 부분이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주가가 오르고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고 주가가 내려간다면 슈퍼컴퓨터가 주식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우리 종합주가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AI, 즉 인공지능 반도체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에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I에 하면 제일 먼저 떠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GPU 아닙니까? 그 GPU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뭡니까? 바로 HBM입니다. 뭐 광대역 반도체라는데 그거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전 세계 90%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없다면 GPU도 그렇게 생산이 녹록하지 않다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조정 없는 상승이 있겠는가? 저는 조정 없는 상승은 별로 본 적도 없고요. 만일에 그런 시장이 있다면 분명히 후유증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제 그제 이제 반도체가 소폭 조정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코너의 시청자분들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20% 이상은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주들을 꼭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열풍에 또 엔터주들의 고공행진에도 철저히 지금 소외되어 있는 콘텐츠 섹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콘텐츠 업계에 3조 원 투자 유치를 약속한 넷플릭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K-콘텐츠 기업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K-콘텐츠,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부터 제 말씀을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당장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도 대기업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돈이 어디로 유입이 되는지 돈의 흐름을 좀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답을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나기 전에만 금리 인상과 이제 그동안 수출 부진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어떤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도 드라마와 영화, 음원 그리고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이제 K 컨텐츠 기업으로는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벤처 투자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이 많지만 이렇게 K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 쪽에는 그래도 수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외인들이 엔터주 사재기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 올 1분기에 거의 모든 업종의 벤처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10만 몇십 프로까지 감소를 했는데 유일하게 그중에 유일하게 영화, 공연, 음반 부분이 YOY로 86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8.5% 증가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일하고요. 지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달에 이제 넷플릭스로부터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300억 원의 투자 약속 등 미래 산업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주식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고 아니,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지라고 하면은 그냥 대놓고 사실은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K 컨텐츠주들 지금 주가가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있는 쪽은 이 돈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분명히 이제 위쪽으로 튀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타이밍 지금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넷플릭스 독주로 국내 OTT 채널 파산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도 한 화요일쯤 나왔고 오늘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영향도 궁금해지는 가운데 사실 너무 많이 못 올랐잖아요. 콘텐츠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세요, 장시훈 최저님? 이게 사실 이제 드라마, 영화 관련된 콘텐츠 산업은 아직은 조금은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까 앞서 이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콘텐츠라고 하는 게 드라마와 영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원도 있고요. 웹툰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콘텐츠 산업들이 있는데 드라마, 영화 쪽 콘텐츠 산업 쪽이 지금 조금 부진하다고 하면 잘 되는 쪽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들이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엔터주 쪽에 K 콘텐츠를 포커싱을 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하이브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이브가 굉장히 좀 시총도 크고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또 BTS가 활동을 중단을 하면서 공백기를 가지면서 이제는 실적이 없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게 보니까 세븐틴, 르세라핌이 BTS를 공백을 그 이상 메꿔주는 그냥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최근에 하이브 빼고도 다른 국내 엔터주들을 보시게 되면 이 앨범 초동 판매량이 200만 장, 400만 장 이러면서 기본이더라고요. 기본이죠. 그래서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물 들어올 때 노졌는다고 엔터주들의 어떤 실적 성장 이 증가 속도가 미국의 엔비디아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BTS 같은 경우는 플랫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버스라는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과금이 좀 소극적으로 과금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조금 더디기는 하나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멤버십 전략이 이제 멤버십이 출시가 되는데 그 부분으로 있어서 유입되는 어떤 이 금액이라든지 또 수익성이 좀 크게 늘어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 하이브의 어떤 IP 이 풀이 해외로 지속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이브만의 어떤 위버스가 아닌 이 글로벌 K-팝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이 위상을 좀 떨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고평가 될 수 있게끔 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YG엔터, JYP 입맛대로 좀 골라서 매매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지만 그중에 좀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 하이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르세라핌도 지금 미국 빌보드 차트 200에 3주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뉴진스도 7월 컴백을 예고한 만큼 BTS를 대체할 아티스트가 정말 산적해 있거든요. 하이브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죠. 메지온이 주식담보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일까요? 메지온의 박동윤 대표가 이제 세금 때문에 국세청에 맡겼던 이제 잠실세무서, 역산세무서에 맡겼던 담보 12만 3천 주를 해지했다. 결국 이제 담보에 필요했던 자금을 갖다가 당국에 납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매수를 할 때는 해당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달하는 방법을 이제 기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박동윤 대표가 70억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건 대표가 이제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잘 돌리고 있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지온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지온을 동아지역에서 분사하는 회사인데요. 처음에 동아팜텍이었다가 2014년 메지온으로 이제 사명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대나필이라고 해서 FDA 3차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FDA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표 같은 거를 보다가 2차로 다시 3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FDA에서 먼저 이 3상을 진행할 때 이러이러한 환자들은 빼도 된다라고 해서 메지온이 그런 것들 받아서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블루런 벤처스라고 이제 벤처 캐피탈인데 여기서 이제 메지온에다가 무려 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할 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FDA 3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표의 자료를 갖다 500페이지 넘는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진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이 거금을 갖다 투자할 리가 없죠. 그 블루런 벤처스는 이제 그 지금 나오고 있지만 윤관 그 LG 그 전에 돌아가신 구본부 회장이 맞사입니다. 윤관 CEO가 있고 있기 때문에 또 LG가도 역시 또 생명과학에 또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을 다 일일이 다 세밀하게 보고 이제 그 투자했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박동희 대표가 5월 4일 날 공시를 했는데 30억을 증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공시를 증여를 발표하면은 전후 이제 주가 2개월의 주가 평균치를 갖다 기준 산정하는데 5월 4일날 발표했는데 5월 8일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 보면은 주가가 오히려 4%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개월이 안에 있을 때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메지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지온 공시 내용 챙겨봤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S&P 500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결과를 얻었다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전망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분류로 나눴는데요. 미국 S&P 대표 지수죠. S&P 500이 금년 하반기에 10% 이상 오르겠느냐 오르지 않겠느냐를 개인 투자가들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는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봤습니다. 위에 나오는 약간 짙은 색깔이 전문 투자자들이고요. 밑에 약간 회색깔이 일반 투자자인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전문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이 나왔다는 겁니다. 반대로 올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소폭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은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 전문 투자가들은 더 내려갈 것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사자성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식자우환. 조금 더 많이 안다 그래서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식시장은 경제지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지표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지표 좋다고 오르고 경제지표 나쁜데 내립니까? 그럼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서 오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매우 나쁩니다. 그런데 주식은 왜 오릅니까? 바로 미래 가치를 앞당기는 것이죠. 아까 김선영 대표가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6개월 정도 앞당기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미국 시장이고 결국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대한민국 시장도 큰 방향으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의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